네, 오늘 배울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먼저 해외 시장 진출 방법. 해외 시장 진출 방법에는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무역 관련 사업 유형인데요. 이건 한 네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오늘 같이 한번 이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해외 시장 진출 방법입니다. 해외 시장 진출 방법의 가장 일반적이고 처음 할 때 하는 방법은 수출에 의한 진출입니다. 수출이라고 해도 진짜 직접 수출을 하는 방법이 있고 자신은 사실 수출을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수출하는 간접 수출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간접 수출이라고 하는 거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출 관련 업무나 기능을 본인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간접적으로 제품을 해외 시장에 판매하는 방식인데요. 수출에 익숙하지 않거나 또는 처음에 수출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타진하는 정도의 단계, 이런 단계에서 간접 수출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은 내수 시장을 목표로 해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출을 하지는 않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누군가에게 의해서 해외에 알려지고 그러면서 내 물건이 간접적으로 해외에 팔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직접 수출에 나서게 되는 거죠. 직접 수출은 누군가를 개입시키지 않고 직접 해외에 있는 바이어와 판매 계약을 맺거나 또는 아예 해외에 법인 설립을 하거나 해서 수출 관련 업무 기능을 수행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출 단계부터 본격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음은 계약에 의한 진출 방법입니다. 계약에 의한 진출 방법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하게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예컨대 이제 라이센싱 계약, 또 프랜차이징 계약, 계약 생산 계약, 관리 계약, 플랜트 공급 계약,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조금씩 설명을 한번 드려보죠. 예컨대 프랜차이징 계약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맥도날드 햄버거라든가 너무나 많은 이런 외식 업체들이 프랜차이징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해외 진출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맥도날드는 반대의 경우죠. 미국에 있는 맥도날드 회사가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의 경우도 굉장히 많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경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발소, 미용실이 그쪽에 한국의 이름을 가지고 진출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사실 과거에 봤고요. 김밥 가게가 베이징에 있다, 이런 경우도 이제 프랜차이징 계약에 의한 해외 진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계약 생산 계약이 있는데요. 앞에도 계약이 들어가고 뒤에도 계약이 들어가니까 조금 말이 좀 혼동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계약 생산 계약, 이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컨대 나이키 운동화 회사가 우리나라에 운동화를 만드는 그런 계약을 맡겨주는 이런 경우죠. 사실 한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그 부산 쪽에 가면 이 나이키 운동화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인건비가 상승되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지 않고 최근에는 운동화 사서 이렇게 보니까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무슨 온두라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벌써 이제 그쪽으로 갔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우리 경제 규모가 또 커졌고 인건비 수준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저임금형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관리계약 같은 경우에는요. 무엇인가의 공장이라든가 주로 이제 공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영업장 같은 것도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선진 기술을 가진 당사자가 관리해주는 그런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큰 호텔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관리 계약을 맺어서 브랜드도 아예 그쪽 브랜드를 또 가져다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프랜차이징과 관리 계약이 겹쳐져 있는 이런 상태가 또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 계약에 의하면
어떤 공장 같은 경우를 이렇게 운영해주고 그 운영을 통한 그 수익금을 받아가고 또 그 운영할 재주가 없는, 운영할 역량이 안 되는 기업은 이렇게 이제 천천히 기술을 배워서 나중에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예 공장을 세울 때부터 일정 단계까지 가동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전체 과정을 전부 다 떠맡기는 이런 형태도 있는데 플랜트 공급 계약이 바로 이런 형태죠. 대형 정유 공장이라든가 뭐 큰 발전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음에 설계하고 시공하고 그것을 운영하고 자리가 잡힐 때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한 그 노하우와 경험이 필요한 것인데요. 이런 형태의 해외 진출은 플랜트 공급 계약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플랜트 공급 계약을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은 나라에 가서 플랜트 공급 계약을 통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처음인데 이제 제일 끝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게 됐는데요. 라이센싱 계약입니다. 라이센싱 계약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특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생산 활동이나 운영 활동을 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코카콜라 같은 것도 이런 것의 하나가 될 수 있는데요. 코카콜라의 이제 제조 방법은 사실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죠. 특허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제 코카콜라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이 라이센싱 계약과 프랜차이징 계약이 뭐 겹쳐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코카콜라의 상표도 사용하고요. 또 코카콜라의 그 원액도 공급받아서 제조하고 뭐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라이센싱 계약은 대표적인 경우가 결국 상대방이 갖고 있는 노하우 또는 특허 이런 것을 받아서 뭔가 생산하거나 운영하는 이런 방식, 이런 이제 계약에 의한 진출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해외 시장 진출 방법의 세 번째, 투자에 의한 진출입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단독 투자, 해외에 법인을 세워서 그쪽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 혼자 가긴 좀 불안하니까 여럿이 함께 가거나 또는 현지에 있는 기업과 보통 이런 경우가 많죠. 현지 기업 같이 합작을 통해서 진출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는 북경의 이제 자동차 회사 현대 북경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여기에 이제 자동차 회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북경시가 50, 현대자동차가 50대 50으로 자동차 공장을 세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해외 간접 투자라고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해외 간접 투자라고 하는 방식은 해외에 있는 기업의 주식을 구매해서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이때 투자는 사실은 기업 경영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해서 그 차익금을 다시 말하면 주가의 차익 또는 배당금 이런 걸 이제 노리는 그런 이제 방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해외 직접 투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Foreign Direct Investment, 그래서 FDI라고 하는 것인데 FDI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 있는 어떤 기업의 경영권의 일부를 행사할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경영 활동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배당금이나 주식 차익을 획득하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 기업의 활동을 통해서 진출을 더 많이 하거나 시장을 확보하거나 노하우를 확보하거나 뭐 이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경영 자원을 확보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해외 투자하기도 하죠. 네, 해외 시장 진출 방법 세 가지 같이 살펴보셨고요.